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로머나 생밀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얼마인 줄 알아요? 900캐슬링이 지금 8,000불 정도 했어요. 평균 가격은 1,000불 정도 되는데 빈티지에 따라서 9,000불까지 돼요. 다음은 이제 두작의 와인들 중에서도 가장 우아한 와인인 클로생드니입니다. 클로생드니는 전체 면적이 6.62헥타 정도 되고요. 두작의 경우에는 1967년에 그레이로부터 1.07헥타를 구입했고 1977년에 0.3헥타를 알프레드 자코로부터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 이제 1.29헥타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35년 정도 돼요. 이 와인 역시 제가 매년 컬렉팅을 하고 있고 빈티지에 따라서 최소한 15년의 숙성이 필요하고 최대 45년 이상 숙성이 가능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빈티지는 2005년이에요.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클로드 라로슈가 주브리 샹베르땡 지역의 샹베르땡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 클로생드니는 클로드 베스 같은 두 개 다 엄청 뛰어나고 좋은 와인이지만 샹베르땡이 좀 더 남성적이고 큰 바디감을 지니고 있고 클로생드니가 좀 더 델리케이트하고 엘레건스한 와인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구독! 자,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샴샹베르땡. 샴샹베르땡 전체 면적이 12.24헥타 정도 되고 두작은 0.69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작의 파셀은 산 등성이에 자리를 잡고 있고 경사도는 약 한 3년 정도 되고 포도맛의 수령은 약 3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는 261m에서 280m 정도이고 역시나 이제 남동양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포토층은 20에서 50cm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제 동쪽은 화이트 꽁브레시앙 석회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꽁브레시앙을 베이스로 여기저기에 이제 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철분이 많은 적갈색 토양으로 표토층이 조금 더 두껍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기반함은 단단한 라임스톤입니다. 두작의 샴샹베르땡은 두작 특유의 잘 짜여진 밸런스와 샴샹베르땡 특유의 이제 우아함을 매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빈티지에 따라서 한 10에서 12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최대 제가 보기에는 35에서 40년 이상 숙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90, 96, 99, 02, 05, 09, 12, 14, 15, 16, 17 총 11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이것도 역시 90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 다음에 2015 평균 가격은 뭐 한 400불 중반 정도 하는데 좋은 빈티지는 2000불 넘어가요. 2000불 넘어가는 게 90. 두작 90은 그냥 보이면 무조건 사라. 이거 있으면 다음 소개해드릴 그랑크루는 이제 에세조입니다. 에세조는 37.69헥타의 크기예요. 자, 오너가 정확하게 몇 명일까요, 우리 작가? 이거도 문제야. 몇 명인데요? 공부할게요. 현재 에세조는 84명의 오너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DRC, 비조, 리제베레르는 최고의 에세조를 생산을 하고 있죠. 두작은 이제 0.69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클로드 부조의 약간 북서쪽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파셀 이름이 샴트라벡생이에요. 경사도는 6.5도 정도 되고 포도나무의 수령은 25년 정도라고 합니다. 고도는 약 277m에서 281m 사이 정도고 토양은 이제 적갈색 표토층이 40cm에서 50cm 정도 분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밝은 색의 석회암들이 조금 있고 잘 아시겠지만 에세조 같은 경우에도 기반함은 역시 라임스톤 석회암이에요. 이로 인해서 아주 좋은 에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뛰어난 미네랄리티를 보여주죠. 두작의 이제 에세조는 홀 클러스터 특유의 이제 오리엔탈 스파이시를 필두로 매혹적인 향을 선보이면서도 이제 아주 뛰어난 밸런스를 지닌 와인들을 생산을 하는데 최소 10에서 15년 정도 숙성을 시켜야 하고 최대 이제 40년 45년 이상 장기 숙성도 가능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7, 8, 90, 96부터 해서 17까지 13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그 중에서도 90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두작 90은 진짜 어나더 레벨이에요. 어느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에세조에 제가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사실은 지금 생각은 안 되지만 앙리자의 에세조. 앙리자의 에세조 뭐 최고의 빈티지라면 뭐 7, 8, 8, 5, 90. 그럼 DLC는 제가 테스팅한 거 중에 최고였던 게 05, 15. 사실은 이거는 7, 8, 90 이런 거보다 05, 2015 지금 만들수록 더 좋아진 것 같아요. DLC. 그리고 우리 빨간바지 아저씨는 제일 좋았던 게 이제 09, 2010, 2015 정도 되는데 이제 비조는 2016, 17. 비조도 이전에도 잘 만들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2010년 이후에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 됐어요. 근데 아마 2019년 최고의 빈티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가격도
아마 비조, 에세조 올해 제목 4,000불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출시 가격이 워낙 올랐어. 어쨌든 다시 두작으로 넘어가서 그 정도의 레벨의 에세조를 만들어요. 진짜 에세조 최근 빈티지 중에 2015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보통 평균 가격대가 600불대, 왔다 갔다 600불 초반이고 좋은 빈티지는 3,000불 넘어가요. 역시 3,000불 넘어가는 거는 90이다. 90년대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아 진짜 두작 90은 옥션에서 그때 마이클 젠슨이 야 두작 90 꼭 먹어봐 해서 그때 제가 한참 앙리자에만 막 마시고 있을 텐데 그때부터 두작의 매력을 빠지게 되죠. 2013년, 2014년 두작 한참 많이 마셨죠. 그때 에세조 옥션에서 싸게 사면 한 700불? 지금 한 5배 올랐지. 아 줄기에서 오는 느낌이 너무 이뻐. 또 한 병의 클로라를 주고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본노만에 위치한 오 말콩소입니다. 말콩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5.86헥타르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6개 도메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자 6개 도메인 쫙 여기 올려주세요. 이 6개 생산자 중에 3명의 생산자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제가 주목할 생산자라고 하면 두작하고 실방카티에 그 다음에는 뭐 고만고만해요. 몽틸도 나쁘지 않다. 그 정도. 쥐작, 시르비안 카텔레, 몽티. 네, 그렇죠. 그 3개가 가장 잘 만든다. 말콩소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한 9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고도는 254에서 278 정도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라임스톤이 베이스가 되는데 굴 껍질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땅은 자갈 중에서도 큰 돌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석회질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쪽 지역은 이제 굴껍질이 상당히 많고 서쪽 지역은 기반함이 풍부한 석회질 토양이라고 합니다. 두작의 포도밭은 이제 또마모야로부터 2005년에 구입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 포도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밭이 라따슈예요. 그래서 리틀 라따슈라고도 하죠. 라따슈보다 사이즈는 작지만 굉장히 우아한 풍미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말콩소라는 뜻은 베드를 뜻하는 불어 모베와 그룹을 뜻하는 꽁소를 더한 건데 강압적인 방식으로 털을 잡은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야다 딱 내 나이도 산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12세기인가 13세기인게 지어진 이름이래요. 판국 가격은 한 500불대 정도고 좋은 빈티지는 1000불 중반대 정도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05가 첫 번째 빈티지고 최소한 10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고 장기 숙성은 제가 보기에는 30년에서 35년 이상 숙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빈티지를 떠나서 모든 빈티지들이 아주 좋아요. 저도 출시가 되면 바로바로 사는 와인 중에 하나죠. 말콩소. 이미 한 2병이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그 프레메크루 포도밭은 이제 본노만의 프레메크루 레보몽이에요. 사실 말콩소보다는 좀 떨어지는 포도밭이거든요. 레보몽은 에세조 바로 위에 오브릴레 옆에 있는 포도밭이죠. 그 레보몽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이제 11.4헥타 정도 되는데 두작은 0.73헥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 같은 경우에도 2005년에 이제 또마모야로부터 구입을 했고요. 경사도는 10도 정도로 조금 가파른 편이고 고도는 177m에서 280m 정도 돼요. 그리고 역시 이 포도밭도 동쪽을 바라보고 있고 철분이 굉장히 많은 적갈생 토양이 베이스가 되고 밝은 라임스톤들이 이게 곳곳에 뿌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반함은 프리모 라임스톤입니다. 평균 가격대는 한 300불 중반 후반 정도 되고 좋은 빈티지는 역시 1000불 초반대 정도 돼요. 말콩소보다는 조금 빨리 숙성이 돼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숙성을 하면 시음 적게 들어가고 최대 한 30년 이상 장기 숙성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2005, 9, 10 7개 정도를 테스팅했는데 2015가 진짜 좋았어요. 자,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이제 지브리 샹베르땡에 위치한 오코모트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브리 샹베르땡은 이제 그랑크루인 그 라트리시에 샹베르땡하고 샴 샹베르땡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입지 조건이 좋은 포도밭인데 총 면적은 약 4.57헥타르고 두작은 1.16헥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밭은 지브리 샹베르땡이 지닌 적절한 파워와 잘 짜여진 밸런스가 돋보이는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평균 가격은 약 한 300불 후반 정도 되고요. 좋은 빈티지는 1000불 초반대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최소 10년, 미니멈 1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고 최대 25년에서 30년 이상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2015가 기억에 남네요. 좋은 빈티지가 아무래도 기억에 남지.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샹병 루지니 퓨르메크로 레그루엉세르예요. 레그루엉세르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이 약 2.83헥타 정도일 건데 두작은 0.33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고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50년 정도 돼요. 그루앵서르가 이름이 12세기의 그레브에서 유로한 부르고뉴 방언의 한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라바, 즉 작은 돌, 자갈, 모래땅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밭 자체가 그런 이제 작은 돌, 자갈, 모래가 많아서 그 방언에서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한 300불 초중반 정도 되고 좋은 빈티지는 한 1000불까지도 하고요. 이것도 역시 뭐 미니멈 10년 정도의 숙성은 필요하고 최대 25년에서 30년까지 숙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와인 역시 샹몰 뮤지니의 굉장히 매끄러운 텍스처와 감미로운 타닌이 돋보이는 와인을 생산을 하는데 스케일도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역시 뭐 2015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와인. 다음 소개해드릴 밭은 모르생들이 퓨르메크루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두 작의 와인 중에 가격 대비 가장 그랑크루하고 그랑크루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좋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진 않아. 그런 또라이들은 없어.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이제 모르생들이 블랑이에요.